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서울 사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어제였습니다. 지난주부터 학교 후배가 소개팅을 시켜준다 했습니다. 가을이 오니 더욱더 외로웠던 터라 바로 오케이 했는데 업무가 바빠서 미루다가 그분을 어제 만났습니다. 그분 회사와 제 회사 가운데인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칼퇴근하고 강남역으로 바로 갔어요. 평소 출퇴근할 땐 되도록 차를 안 가져가는 편인데 어제는 거래처 외근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차를 끌고 간 날입니다. 퇴근 시간에 미칠 듯한 강남역의 정체를 뚫고 주차를 한 다음에 시간이 조금 늦었길래 만나기로 한 어느 매장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약속한 시간은 6시 반이고 주차 끝내니 6시 40분이었어요.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막 뛰었습니다. 매장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직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늦어서 죄송하다네요. 전혀 짜증나지 않았고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구석에 서서 손거울 보면서 화장 상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모습이겠거니 했는데 그분은 예상과 달리 느긋하게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며 걸어오셨습니다. 참 여유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미리 준비한 오렌지 주스를 건넸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이는 30대 초반, 저와 어울리는 적당한 키에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호남형 인상에 깔끔한 세미 정장, 깨끗한 구두. 후배의 직장 상사라기에 최대한 더더욱 예의를 갖춰야지 생각하면서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둘 다 스파게티를 시켰습니다. 전 토마토, 그분은 까르보나라로요. 여기까진 참 분위기 훈훈했습니다. 농담도 주고받고 공통 분모인 후배 얘기도 하고 앞으로 저에게 벌어질 일들을 정말 몰랐습니다. 서로 얘기하면서 까르보나라가 나왔는데 그분은 까르보나라를 마치 짜장면 드시듯이 그릇을 거의 들어서 흡입하십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요. 혓바닥 길게 내밀어서 스파게티를 입에 넣으시고 소리를 쩝쩝 내시며 해장하듯이 그러면서 또 너무 해맑게 웃으십니다. 여기 정말 맛있다고요. 네, 많이 드세요 하면서 먹고 있는데 그분이 한참 드시던 크림 소스가 잔뜩 묻은 포크로 제 스파게티를 떠서 드셨어요. 제가 고기를 좋아해요. 라면서요. 제 스파게티에 들어있는 그 미트볼을 드시겠다고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막 휘저었어요. 살면서 비위가 약하다는 생각도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이 남자 뭐지? 우리 사귀는 사이인가? 가족인가? 우리 초면 아닌가? 황당해서 벙쪄 있다가 그분이 미트볼을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좀 덜어드릴까요? 하니까 또 해맑게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많이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맛있게 먹으라고요. 결국 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리다가 그분께서 왜 안 드시냐고, 입맛에 안 맞으시냐고, 미트볼 맛있는데 드셔보시라고 이러면서 또 자기 포크로 2번인가 더 휘저었고 저희는 후식을 시켰습니다. 그분은 후식으로 녹차를 시켰습니다. 전 후식으로 뭘 시킬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대뜸 자기는 녹차 먹는데 커피도 마시고 싶다며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후식을 커피로 주문했어요. 후식이 나왔는데 그분은 녹차를 홀짝홀짝 드시더니 커피 괜찮아요 하시면서 제 앞에 놓인 커피를 가져가서 마시더라고요. 원샷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뜨거운 커피를 한 번에 반 정도 드셨어요. 이때부터 조금씩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커피는 입에도 못 대고 저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에 가고 싶었지만 후배의 직장 상사라기에 후배를 봐서라도 예의 없게 굴 수가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서 저희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분이 저녁을 사셨기에 영화는 제가 계산하려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극구 아니라고 괜찮다고 자기 부끄럽게 하지 말라며 제 카드를 뺏어 들다시피 압수하시고 그분 카드로 계산하셨어요. 그렇다면 팝콘이라도 사려고 팝콘 코너로 가고 있는데 또 그분이 뜯어 말리시면서 은근슬쩍 팔짱을 끼게 하길래 슬쩍 팔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팝콘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까 점심에 먹다 남은 김밥을 싸왔으니 그거랑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과자가 있으니 그거 먹잡니다. 정말 소심한 저는 얼떨떨하게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 시작하길 기다리는데 그분이 서류 가방에서 호일로 감겨진 정말 먹다 남은 반쪽짜리 김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포카칩 한 봉지랑 맞다, 이것도 있었어요. 라면서. 먹다 남은 것 같은 맥도날드 프렌치 후라이도 꺼냈습니다. 전 뭐라 할 말이 없었고요. 좋은 말로 하자면 참 알뜰하신 거고 나쁜 말로 하자면 궁상인 이 남자. 점심에 드셨다던 김밥 남은 건 벌써 쉰내가 확 나길래 입도 안 댔고 식은 프렌치 후라이도 먹기 싫어서 손도 안 댔습니다. 포카칩을 그분과 저 사이에 두고 먹는 둥 마는 둥 집어 먹는데 그분은 쉰 김밥이랑 프렌치 후라이를 다 드시고는 제가 포카칩을 집어 먹을 때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님 우연인 건지 포카칩 짓는 제 손등에 완전 밀착하시다시피 손등을 갖다 대는 겁니다. 결국 또 몇 번 먹다 말았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영화도 보는 둥 마는 둥 영화 보는 내내 계속 어린애 영화 보여주듯이 옆에서 설명 다 해주시고 말 거시고 앞좌석 사람들이 고개 뒤로 돌려서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영화관에서 나와서 시간이 좀 늦었길래 그분이 술 한잔 하자는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내일 저희 출근해야 하잖아요 하면서 들어가자 하려는데 그분께서 그럼 자기 집까지 태워달라는 겁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차 가져왔다고 말했거든요. 다시 한번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싫다고 딱 잘라 말했을 텐데 후배 입장 생각해서 또 멍청이 같이 예의 차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분을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그분은 계속 자기 취미라시던 낚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같이 바다낚시 가자고요. 이젠 대꾸해주기도 귀찮아서 적당히 내내 해주면서 가는데 그분이 자꾸 안전벨트를 안 하십니다. 계속 불 깜빡깜빡거리며 삑삑거리는데 자기는 차 타면서 한 번도 안전벨트 안 해봤다고 답답한데 어떻게 하냐고 너무 시끄러워서 이거 소리 난다고 저 봐서라도 한 번만 해주세요 하니까 마지못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벨트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연설을 하시고요. 다행히 예상보다 빨리 그분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드리고 잘 들어가시라고 내려서 인사드리는데 그분이 저를 안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마지못해 내내 하니까 절 완전 호구로 봤나 봐요. 완전 정색하면서 거절하고 그럼 들어가세요 하고 그분이 뭐라 말하려 하는데 듣지도 않고 출발했습니다. 분노의 악셀을 밟으며 후배한테 당장 전화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늦었기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겨우 집에 도착해 분노의 클렌징 후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후배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소개팅 잘 했냐고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욕과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한테 소개팅 시켜주면 널 가만 안 두겠어. 어제 일화를 말해주니 후배는 너무 당황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몰랐다고 근데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며 난리라고 후배가 다음에 일식집 코스로 쏘겠다고 싹싹 빌길래 일단 전화를 끊으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5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안 받고 싶었는데 거래처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그분은 어제는 잘 들어갔냐? 잘 안 드시던데 원래 잘 안 드시냐?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어제 못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이젠 내내 하기도 싫고 짜증이 나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랑 많이 안 맞으시는 것 같다.
처음엔 왜 그러시냐고,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시냐고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기에 말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많고 다시 곱씹어 설명하기도 싫어서 관뒀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닥달하시더니 알겠다면서 한숨 쉬더니 그럼 다른 여자 소개시켜주세요 라는 겁니다. 업무 중이라 전화 끊겠다 하고 바로 전화 끊고 스팸 등록했습니다. 무슨 시트콤 찍는 줄 알았네요. 소개팅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분은 살다 살다 처음 보네요. 그냥 희한한 경험했다 생각하고 넘겨야죠. 저한테도 곧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추가. 소개팅 난 후기 제 얘기네요. 어이가 없어서. 동료한테 듣고 알았어요. 그럼 직접 말하시지 그러셨어요. 사람들도 다 아는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다니. 저는 32살 남자입니다. 일단 첫 만남 때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며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또 쓰셨네요. 본인도 늦으셨으면서. 저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몸매도 글래머러스 하시고 다리도 예쁘시고 얼굴도 수술기 없는 동양적인 미인이셨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밥 먹는 내내 분위기도 좋고 후배 얘기도 하고 여기 너무 맛있다고 글 쓰신 것처럼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얘기도 잘 통하고 생각도 잘 맞고 싼티나지 않으신 분 같더라고요. 제가 싼티나는 여자를 좀 싫어해서요. 제 포크로 그분 거 떠드셨다고 뭐라 하시던데 그럼 처음에 좀 덜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후루룩 먹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그러는지도 몰랐네요. 그렇게 먹었다 하더라도 배고프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스파게티는 우아하게 먹어야 되는지. 고기 좋아해서 그분 미트볼 좀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토 나오던가요? 제가 괴물이라도 됩니까? 밥 먹었는데 입냄새 날까봐 후식으로 녹차 시켰습니다. 근데 커피를 드시고 싶으신 것 같아서 저도 녹차를 시켰지만 커피도 마시고 싶어서 커피도 시켰습니다. 마시기 전에 좀 드시려냐고 물어보시지도 않으시고 얘기하느라 바쁘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마셨습니다. 다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요. 그분 더 안 드시길래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남자가 내는 게 가오니까요. 영화 본 지가 오래돼서 영화 보러 가자고 했는데 흔쾌히 네 하시더군요. 영화 그분이 내시려고 했는데 저는 계산하시는 것보다 제가 계산할 때 옆에서 아양 부리면서 팔짱 껴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리면서 제가 계산했던 거고요. 표 끊고 팝콘 사려고 하시길래 또 말린 것도 맞습니다. 저 팝콘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점심때 남겨서 싸운 김밥이 있고 또 오늘 소개팅 하니까 같이 먹으려고 집에 있는 포카칩도 가져왔으니까요. 뭐 영화 볼 때는 꼭 팝콘 먹어야 됩니까? 된장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시려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 볼 때 지루해 보이시길래 영화 내용 설명해드리고 매너 있게 말도 계속 걸었습니다.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큰 잘못한 것처럼 사람 몰아가시네요. 영화 끝나니까 시간이 10시 반 정도 됐길래 천만함인데 그때 집에 가기 아쉬워서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강남역에 제가 아는 형이 바를 하시는데 거기 가면 공짜로 술도 좀 주고 키핑해 놓은 술도 있어서 그것만 마시고 집에 가려고요. 그분 차도 가져오셨다길래 대리기사도 불러드리려 했습니다. 근데 그분 정색하시면서 내일 서로 출근하니 집에 들어가자고 극구 사양하시네요. 제가 뭐 어디 잡아갑니까? 그럼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차 가져오셨다길래 태워다 달라 했습니다. 그분 어이없이 웃으시더군요. 저는 제가 차 가져오면 여자친구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남자가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완전 정색하시던데 그런 마인드로 남자 못만 하실 겁니다. 집에 가는데 낚시 얘기 한다고 싫어하시던데 낚시하는 게 취미인데 취미 얘기도 못합니까? 나중에 바다 낚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성의 없이 대답하시던데 운전하시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 예의 있게 더 말 안 했습니다. 안전벨트는 원래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도 아니고 누가 꼬박꼬박 안전벨트 합니까? 어차피 안전벨트 안 해도 다 안전하게 잘 갑니다. 밥 먹고 김밥 먹어서 배가 더부룩해서 안전벨트 하기 더 싫었는데 그분은 끝까지 안전벨트 해달라고
저 봐서라도 해달라고 하셔서 예의가 있어서 결국 벨트했습니다.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된 일까지 다 쓰시고 좀 쪼잔하시네요. 집 앞까지 도착해서 그분이 잘 들어가라면서 운전석에서 내리셨어요. 아까 못한 팔짱 끼는 것도 있고 제가 더 이따 가자 했는데 계속 튕기시길래 아쉬워서 가볍게 한번 안아드리려 했고요. 아니, 친구 사이에도 서로 안아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몰상식하게 자자고 했습니까? 입맞춤을 하자고 했습니까? 한번 가볍게 안고 기분 좋게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부터 진짜 무슨 괴물 취급하시는데 다시 생각해도 기분이 나쁘네요. 제 번호 저장 안 하셨으니까 거래처인 줄 알고 받으셨겠죠. 소개팅 했는데 전화번호 저장하는 건 기본 매너, 기본 예의 아닙니까? 그분 계속 정색하시면서 우리 안 맞는 것 같다 하시길래 좀 졸랐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한 번 만나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제 만난 건 하루 종일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만인데 30판은 만나봐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알죠? 사람 만나는데 스킨십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손잡고 팔짱, 포옹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다 정색하시고 아주 귀하고 고고하신 여자 납셨네요. 계속 좀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다른 친구 소개시켜달라 했습니다. 저도 솔로인지 좀 오래됐고 그분이 절 마음에 안 든다 먼저 퇴짜 놓으셨으니 그럼 다른 소개팅으로라도 보상을 해주셔야죠. 그럼 어제 밥값이랑 영화비를 다시 주시던가 시간을 보상해 주시던가. 참 여자 입장만 생각하고 남자 입장은 생각 안 하시는 몰상식한 분이시네요. 어쩐지 전화 안 받는다 했는데 스팸으로 돌려놓으셨다고요. 저도 그쪽 만날 생각 없습니다. 이제 와서 아쉽다고 뒤늦게 연락하지 마시고 잘 사세요. 남자답게 물러나드리죠. 정말 좋은 남자 놓친 거 후회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쌍욕하면서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나요? 저 더러운 남자 아닙니다. 세상 누구보다 청결이 잘 씻고요. 같은 사람끼리인데 같이 밥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식당 가면 큰 냄비에 나오는 국물 다 같이 떠먹지 않습니까? 저 간염 주사도 다 맞았고요. 같이 먹으면 에이즈라도 걸립니까? 인정이 없으시네요. 남은 음식이 있는데 또 새로 사 먹는 건 사치입니다. 배가 고프셔서 팝콘을 드실 거면 아까 스파게티는 내숭인지 깨작깨작 드시더니 김밥이랑 과자가 있는데 또 사 드시려고 하신 거고요. 그럼 김밥이랑 프렌치 후라이 드시라고 드렸는데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먹은 거고요. 산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은 김밥이라 쉰냄새 조금 나도 상한 건 아니니 괜찮습니다. 사람은 그 정도의 면역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랬었다시피 제가 연인 관계에서 스킨십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잘 통하는지 가벼운 정도의 스킨십을 한 것 뿐인데 그걸로 말이 많으시네요. 그건 개개인의 차이 아닙니까? 저는 스킨십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님들이 제 입장이라면 어이없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자분은 지금도 전화 안 받으시네요. 저한테 연락하셔서 정중히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상식 이하라서 이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저 32년 동안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여기 와서 평생 먹을 욕 다 먹네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실적도 좋아서 연봉도 높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단지 그 몇 시간의 잘못되지도 않은 행동으로 여자분 때문에 제가 욕을 먹어야 된다는 게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화나서 화장실 나오실 때 사진 찍은 거 올리려고 했습니다. 이 여자분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리려고요. 다른 분이 저처럼 모르고 소개팅 받았는데 밥값 내고 영화값 내고 시간 축 내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진 왜 찍었냐고 하신다면 앞으로 계속 만날 사람 사진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얼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이라 사진 찍었습니다. 답답하네요. 세 번째 추가. 우선 두 개의 글은 제가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 주체를 못하고 쓴 글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회사를 다니냐고 하셨는데 저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연봉도 높고요. 현재 외삼촌이 하시는 광고회사 입사 4년차 영업팀 대리입니다. 회사 생활도 원만하고 사교성도 좋아서 인간관계도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를 비하하는 글을 쓰셔서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 상태에서 앞뒤 없이 글을 쓰다 보니 여러분들의 질타도 욕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리플들을 읽어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무턱대고 쌍욕하는 글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도 이성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적해주신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몇몇 부분들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화 볼 때 점심때 먹다 남은 김밥을 싸간 점, 그날 점심때 외근으로 바빠서 종로 쪽 거래처 외근을 나갔을 때 김밥집에서 참치김밥 한 줄, 소고기김밥 한 줄을 사서 소고기김밥은 다 먹고 참치김밥은 반 정도 먹다가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식은 남기면 안 된다고 부모님께 배웠기 때문에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지는 몰랐습니다. 후렌치 후라이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포카칩은 뜯지 않은 새 거였습니다. 평소 영화 볼 때 팝콘보다는 집에서 가져간 과자 등을 먹는데 이 습관이 저도 모르게 여자분을 불편하게 만든 것 같네요. 그리고 저 모태솔로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좋고 인맥도 넓은 편이고요. 일하면서 여자분들께 대시도 많이 받아봤고 친구들과 나이트나 술집 가도 여자분들께 인기 있는 편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도 좋고요. 여자친구도 물론 사귀어봤고요. 이런 점에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사진을 찍은 건 당시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만남을 오래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번 만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처음 모습부터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분께서 감동받으실 수 있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분 나빠하시고 안 좋은 취급을 받아 현재 사진은 지웠습니다. 차를 태워달라고 한 점도 술 한잔 하자고 한 점도 그분께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불쾌하셨다면 늦었지만 미안합니다. 스킨십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욕하시던데 그 부분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아직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할 것입니다. 어제의 이후로 미친놈같이 그분께 연락은 더 안 하고 있지만 이 글을 보시고 연락해 주시면 다시 한번 만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조르지 않고 남자답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번째 추가. 제가 마지막 글에 남자답게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만 찌질이같이 가만히 앉아서 연락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고 얘기를 나누는 내내 계속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며칠 동안 생각한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 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찌질이같이 연락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다 제 잘못입니다. 이해하긴 힘들지만 그냥 다 인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계속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글을 씁니다. 저의 지난 실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만 만나주시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술집에서 합석을 해도 나이트에서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곡히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찌질이 같고 남자답지 못하게 후배 통해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전 30대 초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양가에서 참 반대도 많이 하시고 영화 찍냐고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예단으로 해간 200만 원 정도 이불을 가져온 날 딱 한 번 펴보고 반년을 거실에 이불 가방채로 줬다가 시숙이 1년 덮고 자더라고요. 속상하지만 바닥 생활 하셔서 그냥 뒀습니다.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말이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시댁에 이바지 음식이랑 해서 들고 갔는데 시댁 어르신들이 다 와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뒤에 앉아 있는데 시이모님이 와, 음식 봐라. 엄청 비싸겠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만큼 해줬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모는 못 해줬는데 고맙다고 하셔서 그때까진 뿌듯했죠.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쟤네 집은 잘 살잖아. 부잣집은 그래도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결혼은 진짜 사람만 보곤 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확 와닿았네요. 친정에서 서로 반대하긴 했지만 결혼하고 사돈이니 식사 한 끼 하자며 소고기를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우리가 대접하자 하면서 식사 장소로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명세서 보고 40만 원에 놀라 흠칫하는데 친정아빠가 내셨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차에서 울었어요. 시집이랑 가까워서 우리 차로 시어른이랑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랬더니 왜 우냐고, 우리가 얻어먹은 게 배 아프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길길이 날뛰고 반대해놓고 좋다고 먹는 시모가 싫기도 했지만 그런 건 아니었는데, 결혼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 후 첫 시모 생신이었어요. 어디서 밥 먹을까 알아보고 첫 생신 어떻게 하는지 검색도 해보고 어떤 선물들 좋아하시나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며칠 전부터 가족들에게 전화 돌려서 그날 남편에게 저녁 드시게 일찍 오시라 하라 했죠.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생신 당일에 점심쯤 전화드려서 축하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날은 친정 아빠가 회사도 쉬시고 엄마랑 사과랑 배랑 사러 가셨어요. 첫 구정이라고 과일 보내시려고요. 멀리까지 사러 가셨다가 우리 집에 놓고 점심 식사 후에 백화점 가서 선물도 보고 오려고요. 백화점에 가는 도중에 남편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고, 엄마 삐졌다고. 왜냐 하니 다른 가족들한텐 연락했는데 정작 시모에겐 안 했답니다. 그래서 시모가 삐지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고 뭐고 부랴부랴 장보고 집에 와서 전 몇 가지랑 해서 남편이 오자마자 시댁에 갔죠. 그랬는데 신발장에 들어서자마자 음식이며 과일이며 다 쏟아버리곤 뭐하러 왔냐더군요. 그때 제가 뭘 잘못했는데 친정아빠가 휴가까지 내서 산지에 직접 가서 사오신 사과며 배를 던지시냐고 한마디 하려다가 못했네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명절이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결혼하고 거의 1년 만에 첫 아이가 생겼어요. 기다려왔던 만큼 너무 기뻐서 남편과 울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땡땡땡씨 배우자분이시죠? 여기 어디 경찰서 땡땡땡 경사입니다. 남편분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휴대폰비 연체로 집이 차압당할 수도 있다고요. 전화를 받고 나서 버스 정류장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하다가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전화 왔었다, 어찌 된 거냐 했더니 상황을 말하더라고요. 시숙이 신불이라 자기 명의 개통이 안 돼서 10년 전에 만들어준 건데 110만 원 연체였는지 몰랐다고, 자기도 얼마 전 법원 우편물 보고 알았다고, 몇 달 뒤면 아기도 낳고 외벌이 월 평균 240인데 대출이자 갚고 생활하기도 너무 빠듯한 지경인데 알뜰하게 모아 이제 곧 낳을 아기 용품도 사야 할지언데 난 못 내겠다고 하니 시숙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지금 여자친구 유산해서 병원이라고, 나중에 연락한다고. 말도 안 나오더군요. 결혼할 때도 10원 한 장 안 주더니. 신혼여행 가기 전에 자기 명품 벨트랑 지갑 세트 사오라고 한 사람이고 결국 사다 주긴 했지만 뻔뻔한 인간이었지요. 집들이 때 와놓고는 자기가 모락모락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했고요. 그래놓고 돈 한 푼 안 줘서 우리 돈으로 갚았는데 몇 년째 돈 얘기 꺼내지도 않네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몇 년간 시집에서 외식 때 돈 낸 건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친정에선 거의 얻어먹고요. 시집에서 너무 그러길래 이제 시집 식구들과 외식도 거의 안 하네요. 집안에 제사가 많아요. 제사 음식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시모가 대뜸 와서 몇 개월이냐고 묻더라고요.
임신 8개월인데요. 했더니 아무 말 없고 지금까지 임신해서 축하한다 말도 없고 뭐 먹고 싶냐 묻지도 않아 놓고 일찍도 물어본다 싶었네요. 애 낳고도 비싸다 좋은 옷만 입혀가면 너네 외할미가 사주더냐 달고 살고 너무 싫네요. 얼마 전 시부가 아프셔서 더 이상 일하시는 것도 무리다 하셔서 생활비를 요구하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20만 원씩이라도 내라고. 사실 집에 대출이 있는데 이건 시부 명의 집이 두 채인데 다른 집 세놓고 있다가 그 집에서 몇 달 뒤에 나간다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너네가 들어오라며 돈은 얼마 있냐더라고요. 그러니 남편과 제가 합친 돈이 6,500인데 우리 작은 집 월세나 전세 갈 거라 했더니 자기 집에 들어오라더라고요. 집도 안 알아봐도 되고 좋다 했어요. 단 전세금 하려는 거 주고 대출 받아서 세입자 주고 너네가 대출 갚으라고. 매달 그 이자도 드리고 생활비도 보태드리고 속이 터질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드렸는데 드리고 보니 그날 바로 임신 확인하시고요. 당연히 낳긴 할 거지만 외벌이에 그 돈으로 살 수나 있을런지 나날이 힘들어지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